지금 이 세상에 다투지 않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평범한 부부라면 싸우는 게 당연하고 심하면 몸싸움을 하거나 서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툼은 보통 며칠 지나면 화해하게 되며 절대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떠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다릅니다.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싫어하게 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형편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람을 피우게 되는 일이 생기죠.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들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되갚아주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64세인 김 여사는 털어놓았다. 제가 실수로 남자 이웃과 6해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1년 후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나는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해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4세 김 할머니의 자서전. 저는 올해 64세이고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부의 관계가 매우 좋았고 함께 길을 걸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 후로 우리 관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회복될 수 없었고 나는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매우 사랑해 주었고 내가 이 집에서 힘들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고생시키지 않았고 그의 사랑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옆집에 한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사도 끝내지 않았는데 집 앞에서 크게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이 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집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그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외출할 때마다 그들도 외출 중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어느 날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옆집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안 봤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 이웃은 너무 잘생겼고 내 남편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멍하니 쳐다보다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집안이 꽤 괜찮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의 지위는 낮았고 아내에게 심하게 무시당했다. 무슨 일을 하든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의 삶은 꽤나 답답하고 힘들어 보였다. 나는 그가 안쓰러웠다. 그들 부부의 삶은 참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이 대단하다는 듯한 태도로 남편을 자주 무시했고 집에도 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부부의 관계는 매우 냉랭해졌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었고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야근한다고 집에 돌아오지 못해 밥을 못 해준다고 했다. 남편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배달을 시키지 않고 그냥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TV에 몰입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궁금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남자 이웃이었다. 조금 당황하며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에 소금이 없어서 빌리러 왔다고 했다. 밤이 늦어 장을 보러 나가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소금을 빌리러 온 것이었다. 나는 그가 말투까지도 그렇게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란 걸 예상치 못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부엌으로 가서 소금 한 봉지를 건네주었다. 어차피 우리 집에 소금은 충분히 있었다. 그 순간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조금 민망했는데 그가 나를 보고 말했다. 같이 저녁 먹을래요? 어차피 제 아내도 집에 없고
당신 남편도 오늘 안 오잖아요.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먹어요. 둘이 먹으면 덜 심심하잖아요. 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말에 마음이 풀렸다. 그래서 나는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 어차피 나도 배가 고팠고 괜히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 그의 집에 들어가자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집은 정말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 집보다도 훨씬 깨끗했고 그것도 그가 직접 청소한 것이었다. 나는 정말 감탄했다.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요리 실력도 뛰어났다. 나는 여자임에도 요리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는 나보다 훨씬 잘했다. 내가 너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 식사 중에도 나는 조금 쑥스러웠다. 우리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고 아직은 서로에 대해 잘 몰랐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집에서 밥을 먹다니 내가 너무 대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말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와 집안 사정을 나에게 많이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다. 비록 그의 모든 것이 아내 덕분이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가족이 집에 없을 때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가 요리를 할 때면 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집에서 밥을 먹거나 밖에서 함께 먹자고 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는 점점 그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웃 남자를 마주할 때면 나는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했지만 나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항상 나를 혼자 집에 남겨두었고 나 역시 사랑의 온기를 원했다. 남편이 내가 바라는 사랑을 줄 수 없다면 나는 그를 위해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매일 남쪽 이웃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계속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남편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우리가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남자 이웃을 때렸다. 그리고 나를 집으로 끌고 가서는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줄 수 없고 나와 함께할 시간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찾았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은 나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남자 이웃과 계속 만나라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나에게 다정하게 말하지도 않았고 아예 무시했다. 남편은 그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나는 그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남자 이웃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6회가 지나자 그는 나와 헤어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이곳을 떠나버렸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참 우습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다. 그가 단지 나를 가지고 논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나는 매일 혼자 집에 있었다. 이제서야 나는 후회가 밀려왔다. 남편과 화해하고 싶었다. 역시 남편과 사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남편에게 사과하러 갔을 때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 남자 이웃을 찾아가 봐.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가 언제 그 여자와 가까워졌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그를 향해 뻔뻔하다고 욕했지만 남편은 나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예전으로 돌아갈 일도 없었고 결국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후회를 느꼈다. 내가 잠시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남편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외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는 없다. 남편이 바로 이혼하지 않은 것은 너를 망신주고 후회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에는 이혼을 할 것이지만 그 전에 내가 배신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했던 긴 시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다시 만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했던 것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당장 그에게 청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망한 날들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도입부에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넓은 집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진부하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는 성공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3년을 기다렸고 또 다른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평범한 오후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어. 소녀는 처음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성공하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신의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맞선 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은 항상 집은 몇 평인가요? 차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라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산을 넘었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장 잔인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 만난 사람이 내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뒤돌아보는 순간, 그리고 잘 가라는 말을 한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꼭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게 조언을 해준 적이 없었어. 대학 전공 선택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내가 잘 생각해봐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군에서 제대 후 두 가지 직업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다른 하나는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직을 꿈꾸며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 가족들은 너에게 확실한 기술이 없으니 안정적인 은행이 더 낫다 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적절한 시기가 올 때 철강 공장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계절이 바뀌어 옷장을 정리하다가 한동안 입지 않은 새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옷들은 여전히 새 것처럼 보였지만 디자인은 이미 유행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가격도 꽤 비싸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그때는 이를 악물고 구매했지만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다가 결국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 그렇게 특별한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계속 미루다 보니 옷들이 가장 빛날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다리는 걸 좋아하고 기다리는 게 결코 틀리지 않다고 고집스럽게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이 기다림 속에서 소멸되고 만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망들이 단지 기대의 재단에만 올려진다면 결국 세월 속에서 먼지만 쌓이게 될 뿐입니다.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아끼느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죽은 물건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일이 기대되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지만 가장 슬픈 것은 시간이 많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사랑할 때 포옹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기대했던 내일은 결국 어제의 흔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일만 끝나면 부모님을 뵈러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국영방송국의 한 앵커는 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의 카카오톡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클릭했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수많은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어머니와의 기록에는 음성 메시지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정을 보며 많은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낸 음성은 다시는 답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바로 하지 않으면 기다림이 사치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은 무정하고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미뤄둔 미안하다는 결국 돌려줄 수 없는 후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의 떠남이 아니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한 후회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긴 시간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다시 만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생에서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했던 것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당장 그에게 청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 기회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유망한 날들이라는 뮤직비디오의 도입부에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넓은 집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커다란 다이아몬드도 사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진부하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는 성공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소녀는 3년을 기다렸고 또 다른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평범한 오후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있어. 소녀는 처음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성공하여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신의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맞선 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은 항상 집은 몇 평인가요? 차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라는 질문만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며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산을 넘었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장 잔인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 만난 사람이 내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놓는 바로 그 순간, 뒤돌아보는 순간, 그리고 잘 가라는 말을 한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영영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준비가 되면 꼭 열심히 해볼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내게 조언을 해준 적이 없었어. 대학 전공 선택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내가 잘 생각해봐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어느 날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군에서 제대 후 2가지 직업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 다른 하나는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술직을 꿈꾸며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 가족들은 너에게 확실한 기술이 없으니 안정적인 은행이 더 낫다 라고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적절한 시기가 올 때 철강 공장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갔고 시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했습니다. 삶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아버지도 흐름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은행 업무는 점차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영업점은 하나둘씩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철강 공장은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이루었고 지금은 지역의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곳의 수석 엔지니어는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였고 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술기운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조언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이 너무 실패했어. 뭔가 도전해야 할 때는 안정을 택했고 나아가야 할 때는 물러서기만 했어. 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시작하려 했지.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대한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요리가 아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회는 기한이 있는 통조림처럼 사라질 수 있으며 당신의 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길고도 아름다운 리스트가 있다. 그 목록에는 멋진 시가 적혀 있지만 결국 시간의 다락방에서 썩어가고 만다. 어떤 소망들은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흩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원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즉시 행동하는 것.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소유이다. 인생에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인생이 한 번도 빛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다음 기회를 기다립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나면, 돈이 생기면이라고 미루다 보면 건강을 잃고 인연을 놓치고 청춘을 흘려보내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은 한 곳도 가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사랑했던 사람은 끝없는 인파 속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기다림 속에서 가치를 잃고 우리는 기다리며 머리가 휘어집니다. 인생은 짧고 완벽한 순간은 드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만끽할 틈도 없이 이미 황혼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시간은 훔치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소중한 순간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대인들의 지혜가 부럽습니다. 꽃이 필 때 꺾어야 후회가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쁨이 있다면 온전히 누리고 술잔을 들고 달을 헛되이 바라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들은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온다. 진정한 사랑은 지금 즐기고 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만나고 마음속의 사랑은 바로 지금 표현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바라보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기다림 때문에 실패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젊었을 때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노년의 복이 있어야 진짜 복이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노년의 복이란 노년에 외롭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몸에는 넘치는 에너지가 있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도 없으며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이 노동 능력을 잃게 되면 경제적 수입도 사라집니다. 이때 그들이 바라는 행복이란 나이가 들어서 함께할 사람이 있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으며 의식주의 걱정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러 쓸쓸한 황혼기를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의지할 가족도 없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년의 고독을 피하려면 다음 4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젊었을 때 성실히 돈을 벌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사람의 용기라는 말이 있듯이 손에 저축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는 마을 보건소에서 감기약을 사러 갔다가 한 7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내의 진료를 받기 위해 왔는데 아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숨쉬기 어려워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폐 상태를 걱정하며 정확한 검진을 위해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아내의 병이 아니라 치료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젊었을 때 일을 성실히 하지 않았고 농사일이 힘들다고 포기했으며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돈을 함부로 써버렸고 바쁜 시기에도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노부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70대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든 일,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돈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돈의 소중함을 알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하지만 저축한 돈이 있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아들에게 2만 위안을 건네주었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여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마을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노력하여 저축하고 돈을 낭비하지 않으며 미래를 준비한다면 노년이 외롭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노년에는 외롭지 않도록 젊을 때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에게 불만을 느끼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 배우자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귀찮아하고 심지어 이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고 떠나보낸다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원래 인연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고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마음이 쉽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는 올해 60살입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안주하지 않고 사촌 형부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며 불만을 가졌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더 능력 있어 보였고 그녀는 항상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형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살아야 해.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3년 후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졌고 결국 다시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닫았고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녀를 창피하게 여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몇몇 친척 집을 전전하며 지냈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안정된 가정과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다시 남편과 함께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녀는 반드시 남편과 잘 살았을 것입니다. 셋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밤샘과 폭음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우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게임을 하며 늘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잠을 잤습니다. 그의 일은 비교적 여유가 있어 점심시간에 쉴 수 있었지만 오랜 시간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한 탓에 머리카락이 절반이나 빠졌습니다. 겨우 50살을 넘었을 뿐인데 마치 60이 넘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술자리를 좋아했고 자주 과음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감기에 걸려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아내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심각한 몸 상태를 경험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생리적 나이와 실제 나이의 차이가 거의 10년이나 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몸이 없다면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넷째,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나이쯤 되면 좋은 인품과 도덕적 수양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충동적이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더 온화해져야 합니다. 화를 참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젊은 세대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성격이 온화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나이를 내세워 남을 무시하지 않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는 맛있는 간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존경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의 기쁨을 찾으세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 영화 102세의 아버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102세의 아버지가 75세의 아들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의 아버지는 102세이지만 매일매일 삶을 즐기며 밝고 활기찬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매우 유쾌하고 행복했습니다. 반면 75세의 아들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며 삶을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삶의 재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60세가 어때서요? 60세에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배워야 합니다.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위의 몇 가지 사항만 실천한다면 노년이 되어도 외롭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